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었다 보니까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는 오늘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분은 사실상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해서요. 한 번 수익 나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한 종목에서도 효자 종목,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을 제대로 찾아줄 수 있는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언급했던 히든 종목들 모두 정말 다 목표가를 돌파하시면서 무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키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끄떡없이 내 계좌에 이 수익의 봄을 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최병건 전문가님께서요.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기 수익급으로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우선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원전과 2차 전지 소재 쪽을 준비하셨네요. 자, 일단 우선 전날장에 이 주한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형 원전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체코 쪽에서의 수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을 딛고 우상향하는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금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 정도로 뽑아보자면 지금은 전기차 수요가 약간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한 전력을 원자력 발전 쪽에서 끌어와야 되는 필연적인 꼭 필요한 그러한 또 기술이다라는 인식이 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확충 등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원자력 발전의 기술도 앞으로 같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큰 상황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러한 종목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추세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콕 하고 집어서 가지고 오셨네요. 자, 우선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이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철강이라든지 일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했던 모습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그간 잠잠했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줬던 엔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15%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서 클래시스를 제외하고는 제일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MSC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된 걸까요? 아니면 삼성 출신의 사장이 영입됐다라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IRA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에 다시금 부각된 걸까요? 2차 전지 소재,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꽤나 견조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재단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증시 한 줄평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성장 업종을 매수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장주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증시는 봄인지 겨울인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 힘이 좀 없네요. 이제 목요일이 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더욱더 조정이 좀 깊은 상황이었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 쪽이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코스피 대비 그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았던 시장이었는데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잠드냐에 따라서 수익이 또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겠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일단 내일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네. 퐁당퐁당 시장 또 지난주와 사실 다름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2주 만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대응을 해보시면은 뭔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사실 그 올라가는 종목들도 지금 투자자분들께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전력이나 전선 관련주들은 3월 달 이럴 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은 사실은 좀 묻지마식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걸 지금이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단타라도 노려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또 많으실 거고요. 우리 시장이 까다로운 게 이겁니다.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실적만 보고 안정적인 바닥권의 주식을 살려고 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외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거든요. 신규 상장주들은 어쨌든 한 며칠간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을 거듭하니까 거기에 또 대응을 해보신단 말이죠. 근데 이 신규 상장주들은 아시다시피 무슨 상장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회가 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 해서 참 한국 시장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사실 다른 전 세계 증시보다도 난이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체감을 하고 있으시고 계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선익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때 당시보다 지금 거의 2배, 3배씩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지만은 결국 시장은 성장성에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증시 타이틀로 새로운 종목군이나 업종에 주목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너무 이제 오른 종목에만 목을 매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쪽들 이런 쪽을 한 달, 2달 뒤를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IPO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특정 업종 내에서만 사실 강세가 나타났다 보니까 이 체감적으로 참 더 좋지 않았던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올랐던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이런 쪽 말고 새로운 성장 업종에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보다 누구보다 한 발 앞서는 그 전략이 명확하게 통한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률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수익 10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0종목인데 이 중에 5종목이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언급한 종목마다 명확하게 수익화를 시켰다라는 걸 수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선 한글과 컴퓨터, AI 관련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이미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15%가 넘는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생방송의 히든 종목이었기 때문에 방송만 꾸준하게 보셨더라도 나는 이미 15%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걸 딱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재룡 전기 이 종목도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명확하게 전날 팔면서 125%의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사실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100%가 넘는 수익화를 언급한 이후로 함께만 가져갔더라도 이렇게 수익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SP소프트 역시나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로서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다 수익이 압도적으로 났습니다. 한 종목은 10%권의 수익, 한 종목은 21%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짧은 기간 내에도 이 두 종목만으로도 무려 30%가 넘는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 이 종목도 20%권의 수익 압도적으로 가져가셨네요. 제이시스 메디칼 요새 의료기기 관련주들 흐름 너무 좋은데 이 종목도 무려 42%가 넘는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도 어떻게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계속 나고 있나요? 이 종목도 각각 15%, 28%권의 수익 가져가셨네요. 워트라는 종목은 35%권의 수익, SK 이터닉스 역시 짧은 기간 내에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YC캠부터 젠백스 링크까지 모든 종목들의 대부분이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일단 알고 가도 내가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처럼 2,4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수급이 몰릴 수 있거나라는 걸 우리가 딱 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요. 명확한 코멘트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4월에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요. 5월 시장 퐁당퐁당하는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만의 매매 기법이라든지 스킬이 또 남다르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코멘트 함께 주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50분까지만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어요. 방송 시간 고작 37분 남짓 남았거든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 또 대단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가 베팅 종목,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종목 저희가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일단 새로운 성장 업종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증시 한 줄 평을 오늘 또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간 갔던 반도체라든지 전력 설비 이외에 다른 종목들에도 우리가 이제 슬금슬금 한번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황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미국 시장하고 지금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만기일 전까지 외국인들의 현선물이 조금 수급이 유입됐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던지 아니면 아예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낙폭 과대됐던 개별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던지 뭐 아니면 도였던 시장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업종 그게 과연 뭘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5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지수도 지수지만은 지금 사실 시장을 대해 보시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체감이 강하신 분이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 전혀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늘 그래 왔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는 항상 보면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해졌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업종의 성장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특정 업종, 특정 대형주에만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소 말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정 종목군에만 매수가 몰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시장의 자금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하는 업종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다는 그런 상황이 자꾸 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가 몰리는 쪽이 어딘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은
매수가 몰리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좀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상승 초기에 이 매수가 몰릴 때 빨리 캐치를 해서 선침의 형태로 가셔야 되고 그때는 누구도 내 투자에 대해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걸 사도 되나? 이게 지금 매수가 몰리는 게 과연 맞나?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업종은 저쪽인데 저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끊임없이 딜레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면은 결국 제가 얘기했던 그 상승 초창기의 종목들이 결국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내가 알고 있던 투자자들께서 알고 계시던 그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유명한 업종들은 결국 내가 사니까 5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알기까지는 이미 그 종목이나 해당 업종이 많이 상승했다는 의미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 다 끝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사가 뜨고 뭐 뉴스가 뜨고 해서 뭐가 좋더라 하면서 아 나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단기간에 막 10% 20%씩 그냥 막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5점에서 뒤늦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의 성공 과정을 보면은 뭔가 좀 고독한 외로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지금 다 저쪽을 사고 있는데 나 혼자 이쪽을 사야 된다?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은 결국은 그쪽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은 내리막을 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이 새로운 매수 업종들이 결국 시세를 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지금은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약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수만 오른다고 해서 수익을 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거래소 증시나 코스닥 증시 양시장 모두 지수가 강세를 띠고 있더라도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매수가 몰리는 쪽을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매수가 몰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지금 전력 전선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시세 나오는 쪽을 쫓아가시는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쪽, 새롭게 부각되는 쪽 이쪽을 가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대표가 추천할 때는 이거 종목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이런 걸 소개하냐 싶었는데 그게 한두 달 지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전선주도 제가 대원 전선을 한참 얘기할 때는 이건 뭐 이렇게 이거 전선이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지금 대원 전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대원 전선을 지금 따라갈 때는 뭔가 위험을 크게 안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신다면은 지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사실 전력주 좋다고 막 따라가다가는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좋은 종목에서 명확한 타이밍을 좀 잡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주는 단기주대로 그리고 전략주는 전략주대로 또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단기주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전략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한번 수익 날 때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표를 봤듯이 주식의 정답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최대한 앞으로 수익화를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추천한 뒤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섹터 선별하는 법,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법 이러한 종목들도 모두 다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한글과 컴퓨터, 재룡 전기 무려 125%권의 수익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워트, 젠백스, 링크까지 10종목 중에 5종목이 무려 이 생방송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10종목 중에 5종목이 히든 종목이었고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던 만큼 오늘 이 방송만 끝까지 집중하시고 명확한 코멘트까지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함께 가져가시면요. 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회 확보해 가실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이 매일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기회는 저희가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방송 시간 28분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이런 수익 나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병곤 대표님과 이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시황을 봤으니 우리가 일단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또 종목군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원전주를 일단 시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 원전주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체코에 관련한 수출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력이랑도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진짜 바닥을 딱 딛고 시장이 불안불안하는데도 우상향 추세가 차트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딛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나오는 게 또 원전 관련주잖아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볼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시가 베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초단타 내일 아침에 시작가부터 그냥 바로 베팅 뭐 해서 조금 먹으면 바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이라는 것이 초단타의 개념보다는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투자를 해갈 수 있는 종목, 그래야 사실은 돈을 법니다. 물론 단타성 대응도 중요해요. 그것은 어떤 기계가 돌아가는 데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께서 계좌에서 어떤 큰 수익을 얻으시거나 변화를 가지려면은 성장 업종에 들어가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텐베거 주식들, 그 다음에 뭐 따따블 주식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쥐어봐야 그래야 이게 진짜 주식 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선행 시스템 그 종목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거 8.6세대 정착기 수준만 되면은 대박 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 종목이 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만 원을 넘어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결국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성과를 올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맛을 본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지를 못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업황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결정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 종목들을 선도하는 매수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더 정보력이나 분석력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원전도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실 여러 가지 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평가가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보았을 때는 뭐 풍력이나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친환경 에너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주는 반대급부가 커요. 예를 들어서 산 비탈면에 태양광 대규모 발전을 건설을 하려면은 산을 다 깎아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녹지를 없애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발전 수요도 많지만은 실제로는 별로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 사막 지역이 많은 중동 이런 데는 좋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발전 단가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기 가격을 통제를 하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기 발전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싼 값에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싼 가격에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분명히 위험한 에너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은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친환경 에너지로 점점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 원자력 에너지는 앞으로도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력을 뭘로 공급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따질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건설 수요도 증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점차적으로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중에서도 보성 파워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보성 파워텍은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왜 이 종목이 왜 안 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요, 사실 원전 관련주 이렇게만 너무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해서의 송전탑, 그다음에 송전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치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 AI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전력 관련주들하고도 같이 궤를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이 종목이 원전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력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가 2배, 3배씩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어떤 종목은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가정용 콘센트나 소형 가구 내에 배선반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전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2배씩 뜨고요. 거기서 회사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생각으로 회사 이름도 바꾸고 무상증자도 실시하면서 주가를 계속 띄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전력 수요 증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전자제품 내에 소형 트랜스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력으로 또 오해가 돼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성의 매수 투자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고 주가가 아직까지 높지 않은 이런 쪽을 노리신다면은 꼭 원전 관련주 아니더라도 지금은 전력 관련해서 종목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노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수요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2배, 3배씩 올라 있는 관련성도 없는 그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종목을 눌림목에서 노리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 위험 부담도 적은 그런 결과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하시면서 왜 이 종목은 대체 오르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신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로만 분류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전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도래하면서 전력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텐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급에 관련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히 원전의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전력 이런 데이터 쪽 서버에서 연산이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까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하죠. 그러한 종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딱 이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10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죠.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저희가 오픈을 해드렸고요. 명확한 코멘트 당연히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언급한 종목의 수익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실전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면 이 종목들 차트 펴놓고 하나하나 봐보세요. 얼마나 진입 포인트가 좋았고 얼마나 청산의 포인트가 좋았는지 명확한 이런 포인트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그 전략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지난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15%권의 수익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익 청산을 하셨네요. 무려 125%권의 수익입니다.
가격입니다. 3만 원에 들어가서 거의 7만 원권에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명확한 타점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솔루스 첨단 소재, 워트, 그리고 젠백스 링크까지 모든 종목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신 만큼 자, 첫 번째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알려드렸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종목만 알면 뭐합니까?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는 그러한 명확한 탄력적인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의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당연히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게요. 안 들어오시면 무조건 손해인 겁니다. 기회는 잡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씀 있죠. 방송 시간 18분 남았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타점까지 꼭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전 플러스 이런 전력 수요에 관련한 종목을 우선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 MTS를 켜놓고 관심 종목에 일단 바로 픽해놨습니다. 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가 베팅 종목 쪽 알아봤고요. 두 번째 쪽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소재 쪽을 오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2차 전지가 약간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하더라고요. 오늘 특히나 엔캠이 굉장히 두드러진 오늘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이 종목은 올라요. 15%의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콕하고 2차 전지 소재를 찝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들께서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만 자꾸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에코프로 계열사들이라든지 포스코 계열사들 이런 종목들은 안 오르고 있어요. 금양 같은 것도 맨날 내리막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 좋아. 그리고 뭐 전기차 수요 증가를 못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뭐 중국 쪽에서 막 저가를 공세해서 요새 2차 전지 여파가 안 좋아.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성급한 판단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와중에도 성장을 하는 업종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계속 오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역시 2차 전지 소재, 그중에서도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 전해액 관련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수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그것이 역시 중국의 견제입니다. 중국에다가 견제를 하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 하락이 나왔죠. 중국에 반도체 못 판다고 하니까 하락이 나와버렸고,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그런 2차 전지 소재들도 이제 수입 금지 아니면은 견제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IRA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엔캠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지금 벌써 5만 원대에서 40만 원 부채까지 올라갔습니다. 8배로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도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의 그 성장성이 굉장히 무섭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으니까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조정 이후에 또 재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분위기가 좋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방 없어질 부분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주가의 상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성장성입니다. 실제로 지금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향후의 수익 크기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주가 상승도 가장 많이 나와요. 막상 진짜 성장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 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오히려 그럴 것이야 라고 기대감이 있는 시점에 주가 상승이 제일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전해액 관련주들은 그런 기대감이 극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해액 관련주들 쪽에서 예전에 제가 덕산 데코피아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네. 종목도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이 상승이라면 아마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장 업종들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수익률 한번 올려드리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매도했을 때 그 수익률이지 그것이 매도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상 2배, 3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전해액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안 했던 종목. 그러니까 사실 엔캠이나 덕산 다 데코피아는 제가 다 보셨잖아요. 네. 추천을 다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또 추천하기는 좀 그러니까 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예요. 오. 네,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네. 주가가 지금 2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때 4만 원 선부터 8만 원까지 2배를 연속으로 올랐어요. 이 종목이 사실 덩치가 크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대인데 상당히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이 안 나오는 듯하고 계속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최근 어떻습니까? 다시 뒤집고 들어오는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50% 올랐어요. 사실 덩치가 작은 종목 같으면은 뭐 그냥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연속으로 막 강하게 오를 때는 이건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꼭 좀 하셔야 돼요. 앞서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매수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더 분석력이나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역시 성장을 포커스로 맞춰서 거기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윙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목에 대한 인식을 스윙 개념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너무 따지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투자자들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승을 할 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하고 하락할 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좀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은 나방 같아요. 불이 타오르면은 빨간색으로 활활타면은 거기에 그냥 이끌린 듯이 막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주식을 그냥 추격 매수로 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좋다 싶으면은 막 지금 당장 안 사면은 이 종목이 2배, 3배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휩싸이다 보니까 무리해서 고점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분명히 조정을 거치게 돼 있고 조정을 거칠 때 저점 매수를 해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수익이 쉽게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빨간불 들어오면은 막 그때부터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불만 들어오면은 막 겁이 나니까 발발발발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은 분명히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틈도 안 주고 올라가 버린 종목은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종목은 나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사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이 많거든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2월 달에 급등할 때 막 마음이 급해져서 빨간불에 급하게 샀다면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엄청나게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항상 보면은 눌림목, 하락시, 저점 매수 요거 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부진한데 확실히 전액 쪽의 흐름은 달라요. 차트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우리 동사가 관련주로 있는 2차 전지, 뭐 반도체, 전액 모두 시장 규모가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군들이죠. 차세대 대용량 EV 전액 사업을 좀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납품처가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의 좀 안정적인 매출원을 또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엔캠부터 시작해서 전액 쪽은 무슨
무수하게 얘기를 많이 드렸고 무수한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프레시한 종목으로 이 종목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2차 전지가 부진해도 정확한 종목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할 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안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종목은 명확한 타이밍이만 들어간다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인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타점 당연히 잡아주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예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벌써 두 번째 종목을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는데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요 매출원은 어디였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있는 지금 이 종목 그래서 눌림목 접근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시청자 커뮤니티에 함께 들어오시면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하나를 들어가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종목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진짜 이 재료용 전기를 이렇게 가장 빠르게 알려주신 전문가님도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신 전문가님도 없을 겁니다. 3월이면 전력주들의 상승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이걸 들어갈까 말까 할 때 용기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3만 원에 진입을 해서 7만 원권에 파는 무려 이 한 종목만으로도 125%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지만 최대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매수 매도의 타이밍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죠. 전문가님의 말씀했던 종목들 도움되는 기법들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만 하시고 알려주시기만 하셔도 이러한 수익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난 종목들의 수익이 10종목만 뽑아왔습니다. 그중에 5종목이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얘기한 종목들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보유하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죠. SP소프트, S바이오메딕스, 특히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2번 들어가서 2번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짧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도 이런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이러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주요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 꼭 시청자 커뮤니티에 함께 하셔서요. 어떤 종목인지 언제 사야 되는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게요. 어느덧 방송 시간 7분 남았습니다. 정말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5월의 시장 어떻게든 수익 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몰랐는데 오늘 엔캠 다음으로 또 오늘 많이 올랐네요. 거의 7%가 네. 넘게 올랐는데 아무튼 그렇죠. 이 종목은 꼭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네.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든 종목을 그렇죠. 언급한 종목마다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와야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 종목은 어디 업종에서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진짜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진짜 좋은 정보,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 우리 흔히 그냥 식당 찾아갈 때도 아주 맛있는 맛집 같은데 이 가게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남한테 알려주지 않죠. 나만 먼저 가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제 이거 좋아 하고 막 광고가 나오고 막 이런 데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버렸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막 뜨는 그런 맛집 같은 경우는 자리도 별로 없고 하면은 남한테 안 가르쳐 줘요. 그런 것과 주식 투자도 약간 좀 비슷한 논리예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은요, 소수들만 알지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막 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 언론에서도 난리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지금 많이 안 가르쳐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잡아야 이게
수익이나 아니면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언급 안 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화장품 업종이거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제가 JCS 메디카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물론 이것도 지금 조정 좀 거치고 다시 이제 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을 제가 8,000원대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12,000원까지 순간적으로 올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왜 그렇게 빨리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화장품이나 미용기 쪽을 보니까 어이구 이게 실적 증가가 상당히 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캐치해서 먼저 주식을 산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주가가 빨리 올라버린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언론이나 이런 뉴스에 많이 안 나옵니다. 좋은 맛집이 있는데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이 이제 그걸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빨리 캐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청자님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보시면은요,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이, 11만 원권에서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10조 원짜리가 단숨에 5, 60% 오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종목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2년, 3년 계속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요새 막 전선주 뜬다, 전력 관련주 뜬다 하니까 그쪽으로 다 관심을 가지시고 작전 세력들도 보면은 막 터무니없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2배, 3배씩 띄우니까 거기에 막 다 관심이 가 있어요. 정작 이런 종목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상승하는 배경을 보니까 이거 1분기 실적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게 중국 쪽의 소비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장품이 대부분 다 중국 쪽의 어떤 의존도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는 모습, 전 세계적으로 좀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 쪽으로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토니모리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한국 콜마,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강하게 타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종목은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 종목은 저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어요. 이제 바닥에서 처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도 살 수 있어요. 이 화장품 업종들이 지금 중국만 의존 안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너무 2차 전지, 전기, 전력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소비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나중에 제가 녹화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커뮤니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네. 몇 글자지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전문가님. 이 차트도 안 보여주고 화장품만 뗄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몇 글자인지라도 좀 알고 싶어요, 전문가님. 전혀 일단 감도 안 오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남자고 나이가 좀 많은 어른이다 보니까 사실 저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생소했었어요. 이게 종목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내용적인 걸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는 4글자입니다. 4글자인데 아마 좀 글쎄요. 저 같은 남자들이고 좀 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잘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4글자다라는 얘기했고 오늘 또 실내콘트 실적 진짜 좋았잖아요. 화장품주들의 정말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끌고 올라갔고 클래시스도 좋았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방송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안 공개해드렸지만 방송 끝남과 동시에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방송 시간 30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요.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